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니콜 머브레이지. 고장에서 단계별 저설탕 실천 방법은 지금쯤이면 설탕을 끊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였거나 아니면 이 책의 금쪽이도 정남이가 떨어지겠지만은 아직 읽고 있다면은 전자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를 바란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말할 권리는 내게 없다. 현 상태에 만족하며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살아간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감정 기복과 수면장애 뾰루지 그리고 딱히 뭔지 모르게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여기 온 증상에 시달리는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체력이 떨어졌다거나 내가 예전에 잘 쓰던 표현으로 그냥 몸이 좋지 않은 상태란 말이다. 절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어쩌면 배 주위에 붙은 근살을 좀 빼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3년 전이라면 이런 책을 쓸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꾸준히 뭔가를 제안하고 특정 원칙을 고수한다는 생각은 못했으리라. 그러나 그러고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저설탕식 생활이 제2의 천성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보상 개념이 있고, 예를 들어 나는 이제 퇴근하고 와인 반병 마시는 걸 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잠을 설치고 그 결과 다음날 머리가 멍해지는 건 내 기준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다. 나는 오랜 시간 일한다. 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루를 기운차게 시작하고 싶다. 술을 자주 마시던 때는 종종 저녁을 굶고 대신 밖에 있는 동안에 간식을 먹거나 들어와서 토스트를 먹곤 했다. 다음 날이면 머리가 완전히 흐리멍텅한 채 깨어나서 빠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서 건강에 나쁜 아침 식사 생각이 건조해진다. 진짜로 저지르지야 않겠지만은 출근길에 맥도날드 소시지에 머핀을 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고탄수화물에 당도 높은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를 얻고 퇴근길에는 인도 요리나 그 비슷한 것을 포장해 갔다. 전반적으로 보면 퇴근 후 그 와인 두어 잔은 그렇게 무의한 별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술을 줄였다고 내 인간관계에 영향이 가진 않았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어젯밤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름이 나와 같은 친한 친구와 저녁에 만났다.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다음에 볶음 요리 식당에 가서 실컷 먹었다. 치킨과 캐시넛 카레, 채소볶음, 현미밥. 친구는 화이트 와인을 한잔 했고 나는 안 마셨다. 그러다고 저녁을 망치지는 않았다. 사실 우리 둘 다 거기에 대해서는 응급조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결심했다면 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과체중 또 약을 복용 중이거나 진료를 받고 있거나 할 때도 설탕을 끊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상담을 해보라. 1단계 설탕, 당에 대해서 알자. 실질적으로 4가지가 있다. 가당 또는 정제설탕. 이건 여러분이 아침 홍차에 넣는 설탕이나 코카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6작은술 분량의 설탕이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데 가공식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쉽다. 기본적으로 원재료와 외관상 거의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산 비스킷은 자연 상태에서 원재료와 닮은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대다수 고가공 공산식품에 과당, 꿀이나 과일에 든 당이 포함된 것을 염려하고 있다. 과당이 나쁜 이유는 다른 당과는 달리 우리 몸이 혈류에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호르몬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과당은 곧장 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처리된다. 간이 무리를 하게 되면 과당을 간지방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 요즘엔 이런 일이 점차로 흔해지고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동맥경화, 심장질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안 마버는 말한다. 과당은 또 우리 몸의 렙틴 호르몬 생성을 억제시키는데 렙틴은 우리가 배가 부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달리 말하자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원치 않은 당분이 많은 함유된 식품은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과일은 당 함유량이 높다. 와인, 과일, 주스, 스무디도 마찬가지다. 예외는 GI 지수가 낮은 색깔 짙은 베리류 정도이다. 몸에서 빨리 당으로 전환되는 식품, 이것을 GI 지수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하는 이렇게 말한다. GI 지수는 식품 섭취 후에 얼마나 빨리 혈당으로 변환되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저는 100이 높고 증가는 35, 60.35는 이하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흰빵 한 조각은 지수가 100이에요. GI 지수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개별 식품별로 수치를 기록할 뿐인데 우리가 음식을 한 종류씩만 먹는 경우는 드물죠. 여러 음식을 조합해서 수치를 매길 때는 당부하 지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보죠. GI 지수 100인 흰빵 조각에다가 잼을 곁들여 먹는다고 하면은 잼은 120이니 거기에 빵을 더해 총 220이 됩니다. 이걸 둘로 나누면은 110이 나오는데 GI 지수가 높습니다. 하지만 빵 한 조각에다 땅콩버터를 바른다면 땅콩버터 GI 지수는 아주 낮아서 30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더해서 둘로 나누면 65입니다.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한 품목의 GI 지수만으로 건강성을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가장하는 당 이하는 표현은 여기에 꿀과 아가베 시럽이 포함된다. 이런 품목들은 설탕보다 가공률은 낮지만 체내에서는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아가베 시럽은 1컨센당 약 60칼로리, 40칼로리인 설탕보다 더 열량이 높다. 이하는 말한다. 요점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포리지에 꿀과 아가베 시럽을 잔뜩 뿌리는 건 설탕을 넣는 것보다 크게 나을 것은 없어요. 꿀을 떠올리면 자연 꿀벌, 햇살, 화창한 날, 해바라기, 친근감 있는 시골 농부들이 생각나죠. 설탕은 플랜테이션, 공장, 가공, 쏟아져 나오는 하얀 과립 등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양 측면에서 보면 둘 다 당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은 어떤 종류는 다른 종류보다 낫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요. 2단계 식단 일기를 쓴다. 이제 무엇이 당인지 알았으니 식단 일기 쓰기가 쉬울 것이다. 나는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다양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택한 식품들을 전부 평가해 보았다. 식단 일기 쓰기는 자신들이 당도 높은 식단을 먹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던 내 중독파 친구 몇 명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 최근 친구 4명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신 것을 몽땅 기록해 보았는데 그 결과에 다들 정말 놀랐다. 설탕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많은 것들에 숨어 있다. 오후 한낮을 보내기 위해서 먹는 스위트 팝콘 작은 봉지는 칼로리와 지방은 낮을지 몰라도 설탕은 어떨까?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어쩌다 한잔하는 와인도 주말이 되면 모여서 열전이 되긴 마련이다. 자신이 얼마나 먹는지 쓰게 되면 양을 줄여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저설탕으로 바꾸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눈에 잘 들어온다. 3단계 단번에 끊을지 점차 줄여나갈지 정한다. 자, 이제 마지막 힘든 대목이 남았다. 포기하기. 단번에 딱 끊기와 점차 줄여나가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을지의 의견은 서로 갈린다. 알다시피 나는 단번에 끊는 쪽을 택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까? 이한의 말로는 아닐 거란다. 하지만 내 경우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다. 나는 작은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기보다는 극적인 계획에 더 잘 적응한다. 바꿔 말하자면 짧고 화끈한 충격요법을 빨리 끝내버리는 쪽을 선호한다. 피할 수 없는 힘든 대목을 미루고 질질 끌다가는 결국에는 기세가 꺾여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다. 좋은 소식은 이한의 말에 따르면 단번에 끊기가 꼭 나처럼 힘들지는 않다고 한다. 아마도 나는 몸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유난스러운 반응을 겪었던 것이다. 이 금단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식품들이 있다. 금단 증상을 이한의 설명을 들어보자. 하룻밤 사이에 설탕을 끊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해요. 씨앗류, 시금치, 콩류와 퀴노아를 더 많이 섭취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아 마그네슘 수치부터 높여야 합니다.
또 살코기 단백질을 더 먹으면 설탕과 탄수화물 갈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사람들한테 질 좋은 프로바이오틱 보조를 섭취하여 장 건강을 챙기라고 권하는데 이게 설탕 욕구를 누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술도 같이 줄이세요. 설탕 섭취량을 줄이려면 알코올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영양면에서의 가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칼로리만 잔뜩이니까요. 과음하고 나면 그 영향이 단지 하루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알코올을 과하게 즐기고 난 다음 날이면 신체는 빠른 에너지 공급과 이미 체내에 존재하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주는 설탕을 부르는 덫이죠. 나는 최대한 설탕을 끊는 쪽을 지지하지만 적절한 줄이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전적으로 이해한다.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한다. 내 친구들 중 상당수는 그냥 가능한 부분에서 천천히 설탕을 줄였다. 지금처럼 건강에 더 좋은 선택을 하되 이따금 잘못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 다들 여전히 과일을 먹고 상당수는 와인도 마시지만 주말로만 한정한다. 탄산음료,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은 딱 끊었다. 설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제안 몇 가지가 있다. 어떻게? 점심 샌드위치나 구운 감자를 스프나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로 바꾼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끊는다. 아침 출근길에 생주스 한 잔을 사는 대신에 허브차 물을 마신다. 오후에 초코바 대신에 견과류 한 점이나 생채소를 후무스를 먹는다.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린다. 아보카도를 사랑한다. 백미 대신에 현미를 먹는다. 찬장을 싹 지우고 아예 사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거나 가짜 설탕이 든 제품은 몽땅 버려라. 중요한데요. 4단계. 인공 감미료는 우리 편이 아님을 명심하라. 설탕을 포기하고 단맛을 저칼로리 대체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기라 하자. 다이어트 콜라는 내다 버려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 설탕보다 13,000배나 달한다는 것도 있다. 신체의 단맛에 대한 인식을 뒤틀어 놓는다. 인공 감미료의 악영향에 대한 글이 많은데 그 중에는 암과 그 외의 끔찍한 질병과 연관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도 있다. 감미료와 암의 연결고리를 입증한 연구는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쓴 음료를 하루 하나 마시는 것만으로도 비만과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또 장기 연구를 통해서 설탕 대신 이런 감미료를 섭취한다고 체중 감량에 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다. 네 말이 믿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을 탓하지 않겠다. 내가 과학자나 영양사는 아니니까. 하지만 하버드 의대 공공보건대학원의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 웹사이트에 실린 말을 인정하겠다. 한 연구에서 3,682명을 대상으로 인공 감미료 음료 섭취와 체중과의 장기적인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7, 8년 추적 조사와 체중 모니터링을 받았다. 다이어트, 운동 변화, 당뇨병 상태 등등등등. 이렇게 인공 감미료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BMI 체질량 지수 증가가 47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 감미료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는지 판단하는 신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4개의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인간은 내는 단맛에 더 많이 먹으라는 신호로 응답한다. 그런데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 없이 단맛만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단 음식과 음료를 먹게 만들고 이런 과다 영양량 섭취로 이어진다. 샌디에이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설탕 또는 스쿨라로스를 타서 단맛을 낸 물을 지원자들에게 조금씩 마시게 하고 뇌기능 MRI를 촬영했다. 설탕은 음식 보상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스쿨라로스는 그렇지 않았다. 스쿨라로스는 열량을 지닌 천년 단맛을 섭취하고 싶다는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인공 감미료는 단것 갈망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 스쿨. 달리 말하자면 몸이 설탕을 원할 때 인공 감미료 제품으로 만족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은 여전히 진짜 설탕을 원하고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니지 않는 이상 아마 결국에는 포기하고 먹게 된다.
애초에 단 것을 먹지 않으면 이 전체 사이클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작은 비밀 하나를 공개하겠다. 베프인 제인가 나는 다이어트 콜라의 광팬이었다. 나는 3년 전쯤 온갖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관련 글을 읽고 콜라를 끊었지만은 전에는 하루에 2캔씩 마셨다. 이렇게 콜라의 엄청난 설탕이다 말이죠. 나는 하루에 6캔에서 8캔까지 마실 수도 있어서 자랑이라고 하기도 못하지만 아마 캔 하나를 세 모금이면 끝장낼 수 있었을걸. 하지만 하나 마시고 나서 15분쯤 지나면 한 캔 더 마시고 싶어져. 집에 늘 8캔씩 쟁여두곤 했으니 보통 또 마시고 그랬지. 일반적인 건강해지자 결심의 일환으로 저희는 콜라 대신에 물로 바꿨다. 다이어트 콜라에 중독되는 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 코카콜라에서는 그렇게 않다고 말하는 걸 알아. 확실한 건 콜라를 끊고 나니 정말 생각이 많이 나더라. 물은 밍밍하게 느껴졌고 가게에 가면 콜라 캔을 애타하며 쳐다봤지. 하루 종일 콜라 생각만 하고 마시지 못해서 안타까웠지만은 글쎄 2-3주를 버티고 나니까 그렇게 줄창 머릿속을 차지하지는 않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누가 나한테 다이어트 콜라를 그 무슨 맛인지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캔 하나를 마셔봤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 금속 맛이 밍밍하고 그냥 지독했어. 내 미각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싶긴 했지만은 그걸 맛있다고 마셨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홍차에 또 뭔가를 넣어야겠다면 이안마고는 스테비아를 시험해보라고 권한다.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200배 달콤한 천연 식물 감미료이다. 현재로서 정말 쓸만한 유일한 설탕 대체제는 스테비아입니다. 하지만 스테비아는 살짝 근성성 맛이 나서 어떤 사람들은 화학적인 맛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다른 대체품보다는 낫습니다. 그나저나 인공감미료를 먹지 않으려면 껌이나 무설탕, 민트로도 끊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2가지가 단 것 갈망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은 많은 위장 전문가들은 우리가 껌을 씹을 때 신체는 음식을 예상한다고 믿는다. 즉 소화 과정을 시작해서 음식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될 침과 위액, 췌장액을 더 많이 분비한다. 그러나 물론 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어서 소화관에 탈이 날 수 있다. 껌을 씹으면 또한 지나치게 공기가 들어와 위통, 복부, 평안감, 방귀로 이어진다. 좋지가 않다. 이 껌 씹는 것이 이렇게 또 안 좋을 수가 있네요. 5단계 뇌세로 프로그래밍하기. 먹는 걸로 기분을 푸는 타입인가? 만약에 음식을 보상으로 여기고 위안이 된다거나 약간 사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타입이 맞다. 이는 먹는 행위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한 스스로 일상적으로 하루에 2-3번씩 어떻게 보상을 주었는지 설명했다. 저설탕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했다. 단기적인 해결적인 설탕 대신에 체중 감량, 외모 개선, 더 건강해진 기분 이런 것을 선택했다. 버디지모의 리가 말한 대로이다. 모든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당신에게 정말로 만족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이 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초콜릿이나 뭐 그런 걸 먹는 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까요? 음식을 즐기고 요리하기가 또 먹기를 크나큰 기쁨을 삼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더 큰 것을 잡으라 이 말이죠. 이안 마허가 말했다. 완전 무설탕 삶을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것은 먹는 행위를 감정화하는 겁니다. 이는 초콜릿 같은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보상으로 다음 주에는 처벌로 여겨질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초콜릿일 뿐인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설탕은 보상이 되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느낌을 제공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희열처럼 한순간 즐기고 나는 순간 사라지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보통은 사지 않을 물건을 구입하거나 평소라면 하지 않을 경험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행위의 장점은 분명하죠. 내 책에서는 그게 좀 더 진정한 보상입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열려로만 여기면 모든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온갖 것에 대해서는 어른답게 행동하죠.
피곤하면 일찍 자고 일주일에 5번씩 외출을 줄이고 머리가 푸석하면 염색을 자제하죠. 그런데 음식 일이 되면 꼭 어린애처럼 굴 때가 있어요. 술도 비슷합니다. 그 와인 한 병에 칵테일 4잔이 정말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보상이 될까요? 또 여러 종류의 당을 포기하면서 내가 깨달은 멋진 일은 대체로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맛을 안 먹었다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천전 유당을 함유하고 있는 우유는 어떨까? 자, 이 책에서 완전히 정직하게 되는 신조를 지키기 위해 나는 단 것이 전혀 그립지 않다거나 가끔은 그냥 재미삼아 피냐 콜라다 칵테일 8잔을 연달아 마시고 싶을 때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역시 그런 것이 먹고 싶다. 한 번은 그렇게 하기도 했다. 다른 점은 이제 매일 또는 매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쉽지도 않다. 2년 전에 대다수의 설탕을 끊은 이후에 나는 하리보 젤리 한 봉지나 초콜릿 한 개도 먹은 적이 없다. 투명성 차원에서. 그리고 혹시 사진이 언론에 실려 탄원할까 하는 두려움에 말하자면 작년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양말 속에 넣어주신 벤딕트 민트 6개쯤은 먹었다.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었다. 완전 환상적이었다. 6단계 동지를 만들어라. 동지. 주위에 설탕을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 동료, 배우자, 자녀, 팀 동료 이렇게 함께 하면 도전이 좋다. 물론 없어도 괜찮다. 나 혼자 할 수도 있었다. 혼자 해서 찾아서 이게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다. 서있더 도움이 되게 제임스 엘라는 심장질환을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하는 신세에서 아가펠 메이플 이런 것을 않는 도전. 그 다음에 제스민과 멜리사 햄슬리 자매는 런던에 기원을 두고 아름답게 눈부시며 건강을 만들어주는 정제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영양식품을 만든다.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소개를 했네요. 10단계 유혹을 없애라. 이 책의 초반부에서 찬장을 싹 비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유혹을 찬장을 버섯 농축액을 손을 뻗을 수 있는 기회를 던져버리라 이 말인데요. 소스와 잼, 고기 양념에 냉동실 뒤편에 있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몽땅 갖다 버리라. 이거 이렇게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은 지방이 아님을 명심하자. 지방이 아니다. 쓰레기는 역시 당분이다. 8단계 찬장을 다시 채운다. 어떤 걸로? 뷰리 에디터들은 건강 미용 관련 효자 상품을 깨고 있기로 유명해서 여기다가 채소, 샐러드, 유기농 살코기 이런 것들, 코코넛 오일, 콜레스테롤이 없는 코코넛 오일은 심장에 좋으며 천연 무설탕이지만 단맛이 난다. 또 산화 그늘에서 조리 중에 열로 인한 손상이나 화학적 변화가 적어서 거의 반론의 여지 없이 최고의 요리용 기름이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맛이 끝내준다. 저렴하지는 않지만 적은 양으로도 아주 오래 쓸 수가 있다. 코코넛 오일을 전자레인지로 요리하면 식품의 영양이 손상되므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견과류와 씨앗 버터, 무설탕 땅콩 버터, 좀 더 몸에 좋은 아몬드 버터, 가장 몸에 좋은 씨앗류 버터는 모든 좋은 지방 공급원이다. 오트밀, 잡곡 플레이크, 메밀, 키노아 플레이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다. 전지방 유기농 요거트, 전지방 이제는 몸을 위해서 저지방은 그만. 우유 대용품, 아몬드 밀크를 마셔봤는가? 아몬드 밀크,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들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견과류, 간식으로 먹던 요리에 더하던 견과류와 사랑에 빠지자. 견과류에 이렇게 한 줌씩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아보카도 반 잘라서 귀리 비스킷에 얹어서 간식이나 아침으로 먹는다. 아주 이렇게 하면 머리, 손톱, 피부가 근사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훈제 연어, 연어 이런 것들은 고급스럽겠네요.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A, E, B 완전 식품이다. 이러고 오메가3 함량이 닭장에 있는 닭보다는 닭들이 낳은 달걀보다 오메가3 함량이 더 많은 것은 자연 방사 달걀을 사주면 좋겠다. 펌프니클, 이 빵은 저지방,
뭐 독일빵 이런 빵이 있네요. 짙은 녹색 채소, 칠면조 고기, L트립토판이라는 거, 베타 염소 저치즈, 고등어, 훌륭한 이런 것들이 시금치 완두콩, 샐러드 넣어 먹고, 후무스, 마늘 만나는 병아리콩, 뭐 케일. 그러니까 씨앗류, 병아리콩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렉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참조해서 허브차 티백, 현미보다는 백미를 또 원하는 쪽도 있죠. 현미에 이 농약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을 낸 올리브 오일, 시나몬, 생리통 격감에서 뭐 이런 것도 있네. 저설탕, 시나몬은 뭐죠? 뭐 이런 9단계 영양 표시를 확인한다. 영양 표시는 보통 불량 순서로 나열되므로 영양학자들은 상위 3가지 성분 중에 설탕이든 식품을 먹는 건 나쁘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뭐든지 오스로 끝나는 건 설탕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오스. 전부 설탕이 숨어 있다. 알다시피 설탕은 꼭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식품이 또 들어있다. 소스, 통조림면허, 몇몇 종류의 생선살 튀김, 뭐 등등 이렇게 아주 이 여러 가지 요리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미국 60만 개 식품 중에서 80%가 가당으로 맛을 낸다. 그러니까 이 시중에서 먹는 것은 이안 마하반이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유기농이라고 해서 몸에 좋다는 뜻은 아니다. 유기농 피자, 유기농 초콜릿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슐린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생산 과정에 농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요. 당이 첨가되었거나 GI 지수가 높은 것이라면 신체는 그게 유기농이든 아니든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10단계 갈망을 다스리기. 무엇 때문에 갈망이 촉발되었든지 간에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금단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미네랄을 채우면서 기본적으로 단 것이 당긴다는 것은 신체의 혈당 수치가 흐트러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면 단 것에 대한 갈망이 훨씬 줄어들지요. 이렇게 또 단 것이 당기자면 한 걸음 물러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날 앞선 뭔가가 잘못되었던 거죠. 가끔 수면 또 때문에 그래놀라 더 이렇게 잘못된 잠을 잘 자면 신경면에서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에너지로 가득해서 잠에서 깨어나죠. 깼을 때 피곤하지 않다면 아침 식사를 더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세요. 잠을 잘 자고 식사를 제대로 해주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네요. 자, 또 시나몬은 혈당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단 것을 갈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뭐 시나몬 자, 이렇게 컨트롤 좋은 달걀, 통곡물, 견과류, 버섯, 아스파라거스, 간, 콩팥, 현대인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그네슘 역시 기적은 미네랄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브로콜리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이고 시금치도 마찬가지다. 통곡물, 마그네슘 수치는 올리는 비법은 내 친구자 영양학자 런던 아보카도 뉴트리션 운영하는 애니킹이 알려주었다. 최고의 것 중에 하나는 앱섬 목욕소금입니다. 앱섬 목욕소금, 미네랄이 많은 소금, 그럼 목욕을 해보라 이 말이죠. 긴장이 풀리고 잠도 잘 옵니다. 11단계 어느 정도의 당이 적당한지 알아본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건 서비스에서 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정해져 있지만 하루에 몇 건선을 했지만 그러나 2012년 국가보건서비스는 영국인들이 현재 일주일에 평균 700g이라는 엄청난 양의 설탕을 먹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겠죠. 이하는 이렇게 말한다.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적인 충고죠. 나는 설탕 섭취량을 낮게 유지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과일도 잘 안 먹어요. 이따금 블루베리같이 GI 지수가 낮은 과일만 구입하죠. 이렇게 또 이하는 첨가당을 피하고 자연적으로 단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하루에 딱 한 번만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들도록 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같이 먹으라 이 말인데요. 초콜릿 케이크를 머리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해보자. 12장에서 그런 말을 뗀다. 한꺼번에 모든 설탕을 끊는 게 너무 무리라고 여겨진다면 조금씩 진행을 해보자. 조금씩 천연이 아닌 인공감미를 쓴 저설탕이나 무설탕 제품 역시 초기에 내다 버려야 한다. 내다 버리라. 초기에 건강식품이 아닌 것을 던져버리라. 지하지수 높은 것들을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했네요.